근데 여기 아마 이 영화 몇 번이고 반복 관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마이크 드려서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세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이 자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 모두 뭐 이 꼭 트로피를 품에 안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 영화의 힘 같은 걸 좀 느끼시는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찍고 개봉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한 모든 과정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그게 어떤 느낌이실지 차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부터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쪽부터. 네, 감독님이 지정해 주셨으니까 권소연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영화 미스백이 개봉하는 과정도 되게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개봉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차츰차츰 되게 사랑해 주시고 알아서 더 홍보해 주시고 저희 작품을 아껴 주셔서 그래서 손익분기도 넘고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좀 낯선 배우인데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고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네, 소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었는데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은 느낌처럼 백상에서 감독님과 소연 씨와 이렇게 셋이 나란히 상을 받게 돼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여기 안 계시지만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분들께도 굉장히 소중한 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었고요. 또 덕분에 이렇게 한 번 더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하면서 영화 덕분에 제가 해외 영화제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 아동학대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는 바가 되게 굉장히 컸었어서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그런 파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었고요. 또 생활하면서도 미스백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든지 주변에 사실 학대당했었던 경험을 얘기를 들었었던 적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힘들게 한 곳만 바라보고 그 여정을 겪었던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실 영원 보내기나 그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애정이 없었다면 이만큼 미스백이란 영화가 많은 분들께 덜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설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뭐 얘기를 하도 뭐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 내적으로는 미스백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마음속으로도 너무 이 처음에 선택한 소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좀 뚫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 그런 어떤 좋은 시간들이 있었고 영화 외적으로는 참 출세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미스백을 개봉하기 전에는 그 너무 배급이 안 되니까 무한정으로 편집을 하면서 그게 전 처음에 편집을 시작했을 때 그냥 이게 오래 돼봤자 뭐 한 7개월, 8개월 편집하는 것도 오래 하는 거니까 근데 1년 7개월을 편집을 하게 되면서 저랑 뭐 편집기사님이랑은 미스백의 부제를 네버엔딩이라고 달았거든요. 네버엔딩 미스백인데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니까 GV가 네버엔딩이 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스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배우한테 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배우분들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면서 연출 의뢰도 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했고 여보콜도 오시고 하셔서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온 보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수.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마 세 분이 앞으로도 일 적게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진짜 다 너무 말씀 잘 해주셨지만 한국 영화가 그동안 소외시키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배우진과 또 그런 진신들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서사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해서 관객들에게 되게 열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현상 자체가 영화의 내용이랑 그런 게 이렇게 현장이랑 맞물려서 지난해 한국 영화계를 돌아볼 때 아마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작품으로 꼭 거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 시점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또 다시 느끼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이게 영화를 다시 보니까 한지민 배우님한테 이걸 정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우리 백상아가 지은이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보면 볼수록 계속 그 지은이를 통해서 백상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볼 때마다 그런 게 더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의 모든 사건을 통과하면서 백상아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되게 더 깊고 오묘하고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뭔가 상아가 지은이를 품어주고 사회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꼈었던 지점은 제가 지은이를 계속 마음속에서 내밀고 부단히 지은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막 도망치려든 나갔다가 다시 뛰어와서 골목 끝에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지은이를 바라보는 장면을 촬영할 때 골목을 딱 돌아서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지은이를 보는데 상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아가 항상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녔듯이 남들에게 나 센 사람이야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그 마음속 안에 있었던 자기 어린 시절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문득 마주친 지은이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맞닥뜨리는 느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지은이를 안고 또 모텔 욕실에서 같이 자기의 상처를 처음으로 지은이한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고 누구한테도 위로받고 싶지 않았던 그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한테 보여주면서 비록 이제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가진 상처를 그리고 지은이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줬을 때 서로에게 서로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실제로도 시아양이 굉장히 듬직하고 작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시아양한테 받는 위로도 컸지만 굉장히 기댄 부분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 해내주기도 했지만 시아양과 또 지은이한테 그냥 배우로서도 그렇고 역할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드라마 촬영하시는 분 같지가 않고 어제까지 미스백 준비를 열렬히 하고 다니시는 분처럼 제가 오늘 오면서 질문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사실 미스백은 몇 년 있다 또 GV를 해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다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좀 진하게 저한테 왔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2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자꾸 미움받을 캐릭터지만 너무 열연을 해주신 권소연 배우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주미경도 맨 처음에는 진짜 저기서 징글징글하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근데 영화를 자꾸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백상아가 하는 짓이 나를 자꾸 곤란한 처지에 뭐 밀어넣는다 싶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상아와 지은을 쫓는다기보다 약간 상아가 지은이를 품어주려고 하는 거에 엄청 인간적으로 자극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거기 그걸 가만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악에 맞춰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속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 주미경이라는 여기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도 그렇고 완성된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인물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에 대한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인물을 아동을 학대하지만 나 또한 학대를 당했을 것 같은 삶을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봤고 그래서 상아랑 시아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나는 내 옆에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컴플렉스? 나도 서로에게 미스백 같은 존재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컴플렉스로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백상아와 주미경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보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둘이 이렇게 우리 지은이 때문에 만나는 거 말고 둘이 딱 대면하는 첫 장면이 마사지 샵에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둘이 처음 딱 한 공간에서 아닌가? 아니 근데 거기는 지은이가 있잖아요. 근데 딱 둘이 대면하는 장면이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물론 배경 마사지 샵이라 그런데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장면의 느낌이 물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살과살이 맞다 했잖아요. 물론 마사지를 해줘야 되니까 마사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 둘의 어떤 캐릭터의 관계가 더 동물적이고 직감적이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장면으로 두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구상하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처음에 이제 미스백의 제목을 반다게 많았을 때 제목을 몸종으로 할까?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래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사이가 그렇게 처음에 부딪히는 장면에서 그렇게 만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은 외적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백상아라는 사람 자체가 맨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정말 험난하게 세차를 맨손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마사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세차해서 닦아나가고 그 마사지에서 뭔가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자기의 어떤 어두운 과거를 필사적으로 지우려는 어떤 행위를 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차장과 마사지 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혼자 막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은 이게 특히 지은이까지 그 영화 속의 세 여성이 살과 살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살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지은이는 백상아의 손을 잡잖아요. 중요한 장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온기가 이렇게 전해지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마사지도 해주고 미경이한테 근데 또 이게 우리 상아와 미경이는 또 나중에 이렇게 정말 서로의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정말 몸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거리가 좁게 한 몸처럼 붙어있는 한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인물의 세 가지 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상아가 지은이한테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자기 과거 모습을 보는 거고
근데 백상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엄마가 되면 그런 엄마가 될까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준미경한테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되게 이렇게 정말 살성으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백상아가 그 준미경을 끊어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그런 살을 모티브로 새 인물을 짰나 보다. 뭐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독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네,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여성 안에서 다양한 인간 본상을 볼 수 있도록 캐릭터를 짜신 것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 딱 주인공이 되는 세 인물이 다 여성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세 여성을 그 영화의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로 배치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미스백이 좀 관객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여성 영화의 뭐랄까 작년 한 해 여성 영화를 대두되는 영화 중에 가장 항상 윗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또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좀 굉장히 어떤 역할이 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렇게 많이 좀 불려졌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영화를 기획했을 때, 뭐 여성 영화를 해야겠다, 여성들이 주인공인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근데 그냥 그 인물들이 제가 손이 써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써내려갔는데, 그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었던 것 뿐이고, 그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오게 된 캐릭터인데, 사실, 그 지은이라는 아이는 제가 실제로 제가 외면했던 아이의 성별이 여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성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의 신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이고 여성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백상아라는 캐릭터 자체는 제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성이었던 것이고,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을 서칭을 했을 때 가장 대다수의 많은 확률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아동학대 사례 자체가 그죠, 스텝마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모나 혹은 친부의 여자친구나 이런 경우에서 일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그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던 캐릭터도 주미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여성으로 설정해야겠다고 설정이기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정하게 됐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관계들이 많다는 게 좀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인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 보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두 배우분이 마지막에 정말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이거를 액션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철저한 개싸움을 벌이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합을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고 서로 정말 처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두 배우분이 배우로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서로의 몸과 머리카락을 맡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무한 신뢰와 어떤 긴장과 친밀함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애가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워낙 처음부터 이게 뭔가 남자들이 싸우는 액션의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날 것 같은 싸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짜 합을 안 맞추고 둘이 자 시작 그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정말로 뭔가 싸움도 많이 찾아봤지만 진짜 싸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얼굴을 막 가격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전장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일단 머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둘 사이에서는 뭔가 계속 편하게 하라고 편했지?
그렇게 했는데 그 공사장실 되게 오래 3일 찍었나 그랬는데 초반에는 온몸에 막 멍이 엄청 들었어. 그 멍 사진을 내가 찍어놨었거든요. 그걸 아직 공개를 안 했네. 저한테 소송하려고 찍어놓은 거. 정말 멍이 온몸에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한 번에 모든 씬들을 테이크가 가지가 않잖아요. 컷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저희를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밀치고 잡아당기고 쓰러지고 굴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식하게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했던 장면들을 다시 맞춰서 그 장면을 고정한 상태로 얼굴을 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싸웠던 거에 비해서 왜 풀샷이 없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없는 거야 감독님? 왜 없죠? 우리 진짜 많이 싸웠는데. 그러니까 풀샷을 찍으면 그게 너무 물리적인 싸움처럼 보일 것 같아서 얼굴과 얼굴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그 감정의 어떤 격도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온몸이 멍든 거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 씬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전데 숨어있는 거냐면 그 한지민이 나중에 분노에 막 그 절규를 할 때 저한테 감독 죽어라! 막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연출이셨나? 그런 거고. 감사합니다. 권소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언니 저 너무 여리여리하고 천사같이 생겨서 힘이 힘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주미경과 미스백은 어떤 싸움 안에서 그때 토론을 같이 했던 게 주미경은 깔려 있는데 질척거리면서 좀 치졸하게 싸워야 되고 흙을 뿌린다던가 얍실하게 약간 물을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정말 온 구멍에 다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해가 딱 지기 전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해가 지면 그 메이크업 지우는 데 가서 둘이 머리를 이제 닦으면 둘 다 오늘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오고 막 모래 다 나오고 그 상태로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둘이 맥주 마시고 헤어지려 했죠. 맞아. 고되게 싸우고 맥주 한 잔씩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 아까 감독님 몸짱? 우리가 서로 쩡이라고 불러요. 몸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자할 때 쩡 이렇게. 사실 근데 이런 씬은 배우들이 너무 힘든 씬인데 감독도 솔직히 만만치 않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속에 너무 짐으로 남아있는데 왜냐면 3일 동안 찍는데 제가 매일 아침 촬영하면 일가가 분장차에 가서 이제 배우들이랑 아침에 오늘 컨디션 어떤지 뭐 인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분장차에 올라가니까 파스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하고 뭔가 그 얘네들이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만화 속에 보면 여기 먼지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런 뒷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얘네들이 저한테 왜냐면 제가 어쨌든 그런 걸 뭐든 시키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 캐릭터 감정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 씬 찍고 나서 굉장히 촬영이 거의 막바지에 찍었었는데 몇 달 동안 마음이 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씬들 그리고 감독님이 그래서 네. 촬영 때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흙바닥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냥 컷하면 흙바닥에 그냥 아예 같이 누워 있었거든요. 몸 이제 어차피 버린 몸 생각하면서 그때 감독님도 같이 와가지고 너무 저희 뭐 좀 미안했던지 같이 흙에 앉고 같이 그냥 계속 누워서 얘기했어요. 우리 탈진해서 같이. 편하더라고요. 푹신푹신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액션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합이 잘 안 보이는 처절한 싸움 같은 느낌으로 찍는다고 해도 액션 감독님들이 그걸 짜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하게 하셨죠.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먼저 마이크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못하게. 아니면 오해고 그러니까 이 합이 있었는데 그 합이 좀 너무 지나치게 전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액션 영화의 그런 합 같은데 이렇게 정말 처절하고 리얼 베이스인 영화를 그런 합으로 하면은 너무 마지막에 가서 영화가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첫
첫 장면에서는 둘이 그냥 싸워보려고 해서 싸운 컷을 넣고 그 뒤에는 합을 맞췄는데 합을 좀 자연스럽게 녹인 동선으로 해서 맞춘 거였지 합이 있었고 저는 배우의 안전을 고려했었습니다. 네. 이게 자신 없는 모습 처음 봐요. 말끝이 왜 이렇게 흐리시죠? 아직 트라우마가 빨리 이 씬은 넘어가는 걸로. 언젠가 꼭 멍사진을 공개하는 날이. 2주년, 영화 개봉 2주년 때 개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감독님이 언제나 무슨 질문을 던져도 되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대답하시는 거 처음 보고 그런 장면이 있은 후에도 세 분이 이렇게 만나시면 친하게 지내시는 거 정말 영화의 힘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이라서 들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 세 분의 다음 행보, 다음 작품, 세 분이 과연 미스백의 힘을 얻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실지를 다 기대하고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세 분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으시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정말 세 분의 어떻게 보면 최고와 최선이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떠세요? 엄청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다른 지부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차기작을 이렇게 좀 이렇게 첫 작품이 괜찮게 되신 감독님들이 차기작을 너무 이렇게 텀이 길게 되거나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는 건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시나리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너무 이렇게 압박감이 오고 뭔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백상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거짓말처럼 그런 어떤 부담감이 날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떤 대장정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었고 그 마무리가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세 명이 다 상을 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좋게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더 생길 줄 알았는데 부담감이 더 이제 부담감이란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몰입을 작품 자체 차기작에 지금 쓰고 있는 작품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한다고 뭐 이러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쓰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서 나 배우분 엄청 재밌대요. 아까 대기실에서 차기작은 어떠냐? 장난 아니라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앙금이 남아있긴 남아있는 것 같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썼고 재미가 자기 작품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내가 이 작품으로 꼭 한지민 여우주연상 타게 해주겠다 꼭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저한테 일어날 거라는 거를 상상도 안 해봤었거든요. 여우주연상 너 탈 거야 막 그러면 뭐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되게 막 화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또 부담이 될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진짜 너무 꿈같이도 미스백으로 많은 상들을 받으면서 저는 진짜 되게 희한하게 물론 수상 소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좀 차츰차츰 작품들을 하고 좀 나이가 들수록 작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감해지고 거침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상들이 저한테 주저하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들도 사실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 그걸 구분 짓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눈이 부시게도 그렇고 봄밤이란 드라마 작품도 그래서 그냥 딱 읽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너무 해보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좀 안 해봤던 거니까 해야지라는 선택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눈이 부시게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여우주연상님 오셨으니까 여우주연상에 걸맞는 연기를 보여달라고 장난치셨었는데 그것들이 저한테 진짜 좀 물론 제가 다음 뭔가 작품을 했을 때 저랑 뭐 비슷하지 않거나 안 해봤던 것들을 연기했을 때 후퇴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배우라면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좀 겁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야말로 너무 미스백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박수.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상 한 번 받아봤으니까 평생 못 받는 배우도 많은데 한 번 받아봤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라고 거침없이.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생각도 못하게 상이라는 걸 좀 많이 받아봤고 한 번 받아봤으니까 이제 막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더 미스백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권수영 배우님. 저는 아직 무슨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뭐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직 공연 쪽에서는 그래도 오래 해왔지만 영화 쪽에서는 아직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 작품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냥 열심히 어떻게 제가 맡은 역할을 해결해 보려고 매번 딴에 애를 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앞에 뭔가 작품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그냥 이 상을 받게 돼서 저한테 정말 좋은 지점은 작품을 되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조금은 쉬지 않고 꾸준히 연기를 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이 생겼다는 거, 그거여서 저는 그냥 앞에 주어진 거 자연스럽게 꾸준히 해 나가서 좀 아직은 낯선 배우인데 좀 관객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 조금 어떤 신뢰가 쌓여가는 어떤 그냥 권소연이라는 배우가 익숙해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주어진 거 하려고요. 근데 너무 겸손한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낯선 배우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오늘부로 그냥 다타공인 기대되는 배우라고 합시다. 정리를. 자, 지금 이 상태로 자꾸 낯선 배우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어머 죄송해요. 네, 저도 모르게 오늘 그러면 한 시간이 20분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앞에서 하나 가져가시면 되죠? 네. 그럼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끼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실 분? 왜 이래? 그런가? 저 뒤부터 내려올까요? 아예 저 뒤부터? 그러면 네. 안경 쓰시고 빨간 의자 앉아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으로 미스백을 두 번째 보러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우연히 미스백을 봤는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보면서 너무나 큰 울림을 얻었고, 그래서 미스백을 보고 나서 나도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이런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또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미스백 배우님들과 감독님들과 이 영화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수입니다. 김지수님? 네. 혹시 나중에 배우 크레딧에 보게 되면 미스백도 뵀던 그분이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저건 알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아까 손 들어주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내려오면서 기회를 드릴까요? 네. 여기 줄무늬 티셔츠 입으신 분, 손 뒤에서 오는데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예, 저기 배우분들이랑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두 분 그 배우분은 연기하시면서 친해지신 것 같은데 서로 그 각자 연기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미경이 애를 납치해 가려고 하다가 그 구했을 때 그 백상아가 애를 차에 태우고 그 차를 몰고 떠나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열쇠를 버려버리거든요. 그 부분이 좀, 그리고서는 애를 그냥 방치하고도 그 주미경 쫓아가는 것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로 좋으셨던 것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좀 변태 취향이긴 한데 언니가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저씨랑 톡닥톡닥 싸우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언니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제가 먼저 영화를 봤나? 기술 시사할 때? 그래서 저가 보고 너무 좋다고 그 장면이랑 그 장면이 너무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먼저 본 것을 막 우쭐해하면서 놀렸죠. 궁금해하길래 하도. 네, 근데 그 장면 자체에서 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스백 자체 같이 딱 느껴져서 그 장면이 나 언니가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미스백이 가장 섹시해 보이는 장면. 네. 그럼 저는 소연 씨 장면을 제가 이렇게 그 주미경 집에 딱 쳐들어갔을 때 소연 씨가 술 먹다가 저한테 와서 하는 장면이 있는데 평생 이렇게 되게 해맑은 눈빛이었다가 저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해대는데 눈빛이 정말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간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절로 막 욕이 나오게끔. 근데 그때 진짜 사실 마사지샵에서는 늘 복구 맡기면서 되게 상냥하게 늘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주미경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소연 씨 연기가 저를 진짜 화나게 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아까 그 차 키를 던지고 간 이유는요, 사실 죽여버리려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얘를 이 상황 안에서 구해내려면 운전을 하고 갔었겠지만 백상아가 다시 주미경한테 가서 맡고 있는 지은이를 봤을 때는 내가 범죄자가 되든 내가 죽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이 주미경이라는 사람 내가 진짜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쫓아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키를 던졌던 거는 방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얘를 못 데려가게 일단 던졌었던 거였고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한 번 묻잖아요. 너 진짜 얘 죽일 생각이었냐고. 그 물음 끝에 나온 대답을 듣고 진짜 돌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 상아의 심정은 상아의 인생보다 지은이가 똑같이 상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진짜 죽일 생각으로 쫓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냐. 근데 진짜 죽이려고 갔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 안에서 도망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건 되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아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까지 다 합쳐서 이 지긋지긋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주미경을 쫓아갔었던 거였어요. 맞나요, 감독님? 저한테 하신 질문 같은데 너무 대답을 다 해버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맞고 배우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뭐 거기서 차 타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더 이상 없죠. 그거를 뭐 더 이상 도망가기만 하면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그래서 그 상하의 성격대로 끊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영화 외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예산이 없었고요. 차 타고 도망가고 카트레이싱을 찍을 그런 예산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애초에 그냥 덧붙이자면 애초에 시나리오가 원래 썼던 시나리오는 상아가 주미경을 진짜 그냥 죽여버리고 정말 죽여요. 죽이고 깜빵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드엔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제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 여자가 지은이한테 양지에 지를 남겨두고 그대로 사라져가면서 넌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것은 자신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대물림되는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라져가고 지은이는 양지에 남겨놓고 이제 가는 어떤 그런 엔딩을 형상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이제 수정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제가 애초에 이 영화를 기획했던 것처럼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제가 새드엔딩을 버리고 지금의 해피엔딩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오잖아요, 영화에. 아무리 파출소에 데려가도 이게 뭔가 지은이한테 아직 우리나라 법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를 보호해줄 만큼 우리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납치가 된 것밖에 안 되고 이 아이 삶은 다시 그 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아직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상하의 입장이라면 끊어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든. 근데 저도 되게 이 영화가 속이 깊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세 사람만의 드라마가 아니라 이 다른 인물들, 지은이 아빠도 그렇고 이 아동학대라는 게 대물림 때문에 더 계속되고 확산된다는 게 너무 이제 영화의 메시지, 감독님이 아동학대를 통해 본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모티브가 영화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엔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네. 옆에서 네. 저는 감독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세부 아이와 형사님과 제가 영화를 처음 봐가지고 세 분은 이제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미스백은 아이랑 초등학교에서 따로 이제 하원하는 길에 만나게 되는데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미스백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서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것에 대한 한지민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저기 권소영 배우님은 나중에 이렇게 끌려가시잖아요. 그때 극 중에 사람 말고 권소영 배우님의 마음 이게 이 사람에 끌려가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배우로서 캐릭터를 네. 바라보는 네. 마음, 캐릭터의 결말을 네. 저는 지금의 이제 이 엔딩을 많은 분들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열린 결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라는 것은 어쨌든 관객분들이 보시고 그 관객분들이 이해하시고 느끼는 감정이 정답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엔딩에서 상아가 다시 애초에 이제 1년의 텀이 경과했을 때 상아는 당연히 어떤 주미경과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 상아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은이와 같이 살아가려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형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에 남겨두고 자기 음지로 떠났던 것처럼 사실은 이 아이와 자기가 다시 얽히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잠깐의 얼굴을 보고 가려고 돌아온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을 두고 만든 엔딩이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지은이랑 이제 상아 같이 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만큼 저희 영화가 좀 마지막에 따뜻함을 남기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서 그런 엔딩 마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엔딩이 되었다. 네,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상아가 과연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내가 지은이 옆에 있어주는 게 맞을까? 지은이한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어도 옆에서 보호자로서 있어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은이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네 옆에 있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저는 찾아가게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씬을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백이 결혼은 내 선택이야. 내가 네 곁에 있어주겠지만 결혼은 내게 맡겨주겠니? 약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끌려가는 장면 찍을 때 주미경을 연기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되게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근데 그냥 권소연으로서는 맨날 악다구니 막 쓰는 연기하다가 어떤 대사 없이 어떤 막 악을 쓰는 거 없이 뭔가를 내려놓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편했고, 감독님은 거기에서 끌고 가는 사람 중에 감독님이에요. 한 명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너 오늘 편하게 하고 간다 하면서 되게 되게 열연하셨는데, 되게 그러니까 이 작품을 심취해 계신 감독님 입장에서는 되게 쌤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속 시원했어요. 그래서 주미경은 무조건 내가 끌고 간다 이러면서 감독님이 그때 형사했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람으로서 제가 경찰 역할을 해서 단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대 출연 욕심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출연 욕심이 있어 보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한국 영화계 폴리스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시고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저기로 갈까요? 안경 쓰신 분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개인적인 지민 누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친동생 되세요? 네? 아니 누나니까 여기서 되게 좀 강인한 엄마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근데 나중에 어쨌든 아이의 엄마가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엄마가 되실 것 같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그게 궁금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진짜 모습이실지. 네. 지부야는 사상 처음으로 받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우님이 대답해 주시면 네. 우리 관객님이 대답 끝나면 마이크를 들고 본인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조카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이모의 입장으로서 보는 거랑 제가 항상 언니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밥 먹을 때 유튜브를 틀어주며 왜 자기 자면서 애들 게임기를 핸드폰을 지어주며 이런 불평불만이 항상 많은데 막상 네가 엄마가 돼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엄마의 모습은
일단 요즘에는 아이들이 컨텐츠를 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밖에서 뛰어놀 만한 환경도 많이 되진 않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뭔가 추억을 선물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뭔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언니가 들으면 개뿔하겠지만 아직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저의 바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되게 순수하잖아요. 말할 때 보면 미처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답까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순수함이 좋아서 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아이들과 대화할 땐 딱 한 가지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대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친구 같은 엄마가 되는 게 사실 꿈이긴 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어떤 식당에서 핸드폰을 보여줘도 뭐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바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국민이 몰라서 엄마가 되는 게 상상이 안 돼. 될지 안 될지 봐야죠. 결혼은 선택이니까요. 네, 그러면 대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저는 저런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부인을 가진 그런 여성분을 부디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옆에 일단 주시고 내려올게요. 조금 짧게만 해주시면 앞까지 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작품을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장면이 있다면은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찍고도 한참 동안 많이 울었었는데 그 모태신에서 이제 지은이를 재우고 나서 처음으로 장섭이한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전에는 엄마라는 단어만 꺼내도 되게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은이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면서 뭔가 그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었었는데 상아가 항상 센 척 강한 척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 속내도 얘기하지 못하고 우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은 그런 역할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대본에 뭐라고 써있었죠? 표류하듯이라고 써있었나? 그 우는 감정에 대해서 써있던 그 문구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감독님 쓰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했었고 이 우는 것 자체도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상아라는 인물은. 그래서 진짜 촬영 끝나고 스태프들이 다 갈 때까지 혼자 울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물론 옆에 계셨었지만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사실 그만큼 울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장면은. 네. 선생님이 그거 찍고 집에 갈 때까지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면서 슬퍼 죽겠다고 막 집에 가면서 그랬죠. 저는 마치 악에 받쳐가지고 계속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지은이를 나중에 다시 데려고 질질 끌고 가다가 CCTV에서 언니한테 화분 맞는 장면,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유리병을 들고 쳐다보는 장면에서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이었었냐면 나라는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려서 이런 행동까지 하고 있지? 난 얘를 쳐야지. 뭐 그런 오만 가지 감정이 그때 들었었던 게 네, 제일 북받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주미경한테도 그게 되게 슬픈 순간이었겠네요. 그게 그렇게 느껴졌으면 불쌍하다. 저희가 이게 극장 다음 상영 시간 됐고 해서 질문을 딱 마지막 하나만 들을 수 있대 어떡하죠? 그래서 빨리 처음에 드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감독님 단호하게 한 분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넘겨드려서. 아, 네.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질문은 아니고 그 드라마가 보통 이제 잘 되면 포상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미스백은 잘 됐는데 각각 한 분씩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궁금합니다. 하와이. 오늘 안 오셨는데 원래 제작사 대표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리딩할 때 촬영 끝나면 하와이를 가자고 사비로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직항은 안 되고 경유를 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는데 난데 언데간데 없이 없어지셨네요. 네, 저희가 녹음도 다 있는. 저희는 모든 증거를 남깁니다. 네, 하와이. 준비로 바쁘셔서. 여러분 하와이 보내주시는데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소셜미디어에 가는 길에 하와이 간다더라. 하와이 가겠지? 미스백 하와이로 떠난다고 제작사 배입니다. 제작사 대표님, 영화사배 대표님이 사비로 보내준다고 약속,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올리셔야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도 그때 못지않은 열기로 질문도 다 못 받아들일 만큼 너무 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미스백으로 만나서 더 고마운 세 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영화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모든 순간이 이런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 인생에 되게 소중한 작품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연기해서 자주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미스백 사랑해 주셔서. 네, 저 역시 제가 연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너무 빛나는 시간들을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객분들이 저희에게 보낸 응원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불금에 저희 영화 보러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여러 번 손 드셨는데 다 대답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배우로서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이 생기고 어떤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사말 건네주신 김지수 양도 너무 감사하고 꼭 나중에 작품에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GV 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오늘이 마지막일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언제 만나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부천영화제 심사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천영화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니까 혹시 장르 영화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부천영화제 많이 오셔서 영화 관람해 주시고요. 미스백 정말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이렇게 더 창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천만 관객이 든 그런 영화보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오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래 찾아주시는 게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첫 번째 작품이지만 다시 이런 작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두렵기도 한데요. 어쨌든 미스백 오늘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저희가 10월달에 개봉했는데 이렇게 여름까지 관객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뜻깊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 분은 미스백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네요. 그러면 퇴장을 이쪽으로 도와드릴 건데요. 일어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하시면
하신 다음에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